안녕하십니까. 보험구본부 세무사 이본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매년 해마다 3월이 되면 법인세 결산 시즌입니다. 12월 말 법인들의 결산 시즌인데요. 법인세 시즌이 되면 대표님들로부터 좀 어떻게 하면 법인세 좀 적게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법인 재무제표 개정 과목을 좀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법인세를 좀 절약할 수가 있을까요?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 결산 시즌이 3월인데요. 이미 매출액은 다 전년도 12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결산 시즌에서는 비용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수밖에 없죠. 절세를 하려면. 그래서 법인세 절감을 하기 위해서 대표가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그 4가지 송금 항목과 또 파워풀한 세액공제 항목 2가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게 첫째가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입니다.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의 결의로 결정된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 등의 규정 없이 임의로 대표가 급여나 상여를 많이 가져가서 부인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또 금융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계정 과목이죠. 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별도의 제목으로 또 많은 또 다른 세무사님도 강의한 내용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에 세법상 원가법이나 저가법 중 선택해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원가법 적용 시에 재고자산이 파손이나 부패가 이루어졌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부패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세법에 감액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 증빙인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접대비 개정 과목과 관련해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대표님들 중에는 임의로 이 부실 채권을 그냥 비용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년 동안 제대로 외상매출금 회수가 안 되니까 그냥 못 받는 셈 치고 손실 계상을 해버리자. 그래서 비용 계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의로 외상매출금을 탕감해 주게 되면 탕감된 금액을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되면 송금 불산입되죠. 그래서 대표님들 외상매출금을 이 악성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임의로 그냥 탕감하셔서는 안 된다. 세법 규정에 따라서 대손상각 요건을 잘 따지셔서 손실로 잡아야지 그냥 손실로 잡게 되면 접대비로 간주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풀한 절세 효과, 세액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우리 대표님들이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정말 파워풀한 세액공제 제도죠.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서 어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런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아요. 전국의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업종이 적용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되면서 다시 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워풀하죠. 엄청나게 파워풀한 세액공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별도의 동영상 촬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풀한 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중대세액공제인데요. 자, 중소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매년 1,100만 원씩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비수도권은 1인당 1,200만 원입니다. 파워풀하죠? 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K중소기업이 연봉 3천만 원의 청년연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K중소기업은 얼마만큼의 세액 감면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년체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7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1인당 1,100이라 그랬죠. 1,100만 원.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요거 세금 효과가 660만 원. 합계 2,510만 원 정도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봉 3천만 원에 청년연구원을 고용하면서 대표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주 세액 감면으로 인해서 미미할 수밖에 없죠. 이번 시간에는 해마다 3월이면 법인세 결산 시즌인데요. 대표님들이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비용 항목 4가지와 또 세액공제 항목 2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 잘 숙지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